47번 합시다. empirically, 이게 경험적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증주의라는 뜻이에요. 증거가 나왔냐 그 뜻이에요. 우리 심리학에서 경험주의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잘못 번역했어요. 실증주의가 맞아요. 실제 증거가 나온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나온 치료 기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자, A라는 사람 봅시다. 확인 예식을 치르면서 자기 집에 문단속을 하고 화재 예방을 그러니까 뭐예요? 강박증이죠. 확인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루에도 강박행동 4시간 정도 하고 있대요. 강박행동. 강박행동은 불안장애에 속하죠. 불안장애의 타당화된 근거기반 치료는 노출치료라고 그랬죠. 그 불안장애, 강박증, 여기 노출치료인데 그중에 ERP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죠. 여기 노출, exposure, response, prohibition이에요. 노출하고 반응을 방지시킨다. 이때 이 반응은 중화행동이에요. 회피행동 혹은 회피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노출하면 중화행동 하려고 이 중화행동 뭐예요? 불안을 억제하려는 행동, 불안스러운 걸 피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행동이라고 그랬죠? 확인이니까 뭐예요? 불 꺼졌나 문 잠갔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은 확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거죠. 문 잠갔나 걱정이 돼? 집을 나갔어? 확인 행동으로 다시 가야죠. 옛날처럼. 근데 아니야. 확인 행동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아까 PE, Prolonged Exposure Therapy 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랑 똑같아요. 노출 치료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냥 노출 치료하면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이름을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것처럼 헷갈려요. 자, 그래서 방법은 강박 행동을 유지시키는 행동. 자, 봐요. 부적 강화물. 지금 무엇 때문에 강박증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지가 회피하는 행동이나 중화 행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지하철 공포증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하철 탈까요? 안 탈까요? 지하철 안 타죠. 회피 행동을 하죠. 안 타니까 안심이 됐죠. 이 회피가 뭐예요? 이거를 강화한 거. 이걸 갖다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적 강화라고 해요. 부적 강화, 정적 강화할 때 들어가서 좋은 게 일어나면 정적 강화라고 빼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부적 강화라고 공포를 빼줬잖아요. 지하철을 회피하니까 안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적 강화물이라고 회피 행동을. 그러면 이 부적 강화를 자꾸 주니까 이 공포증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거를 제거하는 거. 강화물을 주지 않는 거지. 그럼 뭘 안 하는 거야? 회피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지하철 타고 가! 견뎌! 노출이죠. 그럼 이 사이에 뭘 경험하죠? 안 죽네. 죽을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니네. 할만하네. 이걸 경험하죠. 나도 할 수 있어. 새로운 걸 배웠죠. 신념이 생겼죠. 그래서 지하철 공포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공포증의 습득은 어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겠죠. 뭐 숨이 막혔다든가 냄새가 났다든가 산소가 모자라면 우리 용산에서 죽는 거 같잖아요. 떼죽고 길거리에서 다 죽는 거 같잖아요. 산소가 모자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거지. 죽을 것 같은 지하철에서 한번. 그 지하철이 너무 싫어. 한번 습득했죠. 이건 뭐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지. 지하철과 공포스러운 기분이 결합된 거지. 근데 계속 탔으면 다음에는 괜찮네 했을 텐데 피하기 시작한 거죠. 이 강화물을 받아서 유지되기 시작. 지하철 안 타. 그럼 뭘 제거해야 된다고? 회피 행동을 제거해야 유지되는 거를 막을 수 있죠. 자, 습득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고 유지시키는 건 강화를 주는 거. 부적 강화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설명한 걸 투팩터 시오리라고. 유지된 습득은 공포증이 습득되는 거는 불안증이 습득되는 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근데 그 고전적 조건 형성이 유지되는 거는 강화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강화물을 제거하면 습득된 것이 해체된다. 이걸 투 팩터 시오리라고.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이 마우러예요. 이거 아마 대학원 시험에 엄청 잘 나올 거예요. 대학원 입학시험의 단골 문제죠. 퍼펙트 시오리, 불안장애의 퍼펙트 시오리를 설명하시죠. 또 계속 나옵니다. 여러 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셨다 할지라도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강박장애, 불안장애 다 똑같아요. 타당화된 근거 기반 치료는 ERP, 가장 알려진 건 ERP예요. 이 지금 타당화된 법 쓰라고 나왔잖아요. 문제가. 타당화된 치료 방안을 위해 쓰라고 했으면 딴 거 쓰면 안 돼요. ERP 써야 돼요. 노출치료. 처음에 ERP는 강박장애를 유지시키는 확인 행동을 제거하여 강박증을 쏘고한다. 쏘고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상을 주지 않으면 행동은 사라지죠. 상을 줬기 때문에 행동이 유지되는 거죠. 상을 빼면 그 행동은 저절로 사라지더라. 이걸 쏘고라고 말이에요. 상을 빼라. ERP 1단계, 노출 2단계,
2단계 노출하고 가만히 있는 거 반응 방지죠. 노출하고 2단계로 뭐 하는 거 반응 방지니까 어떤 반응? 확인 행동, 중화 행동, 회피 행동 방지하는 거죠. 2단계는 사실 뭐예요? 부적 강함을 제거죠. 노출을 시도할 때 직접 노출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간접 노출을 한다. 낭독, 녹음, 상상 이런 방법으로 노출을 연습하고 그다음 간접 노출 잘 견디면 실제 노출로 간다. 이 간접 노출이나 실제 노출을 할 때 두려움의 강도를 이렇게 쭉 적죠. 이걸 뭐라 그래? 불안, 위기의 목록이라고 하죠. 어디가 제일 두렵고 어디가 뭐가 제일 세고 뭐가 약한지. 그래서 약한 것부터 연습하죠. 노출 치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강박장애 치료에 가장 적합한 거 아까 노출 및 반응 방지 치료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막 맞는 것 같아요. 자기주장 훈련과 막 체계적 등간법, 행동조형과 엄수법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가장 그다음에 효과, 강박장애 치료의 효과, 그 노출, ERP의 효과 세 가지를 쓰시오. 어렵죠, 이것도 문제가. 이게 여러분들 습관화라고 하는 게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습관화라는 거는 습관이 된다가 아니라 헤비추에이션이라는 거는 둔해진다 뜻이에요.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헤비추에이션이 되면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경계는 처음에 새로운 것에 확 반응하고 점차 반응을 안 해요. 모든 원리가. 그런데 불안이 처음에는 확 느껴지지만 점차 그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 불안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헤비추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불안한 거지. 계속 이걸 범불안장애라고 하죠. 이거를 습관화되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심리치료가 되는 거죠. 헤비추에이션. 영어로 하면 헤비추에이션인데 번역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 사실은 뭐냐면은 그 속에 들어가 산다 그 뜻이에요. 거주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안 속에 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안 속에 들어가 산다. 그게 습관화된 거예요. 불안 속에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 삶이 불안 전체가 다 불안인 거죠. 그거를 습관화라고 말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집이 아니었죠, 불안이. 불안 속에 들어가 사니까 느껴지지가 않죠. 우리 집이 여러분들 어디 남의 집에 가봐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 집은 누추하더라도 편안하죠? 왜 그래요? 내 집이니까. 이 불안도 남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차 이걸 받아들이고 내 삶의 하나로 생각한다면 내 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불안이든 고난이든 불행이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편안하다. 알았어?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인간 사회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에 다 갖춰지는 게 어딨어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안 맞죠, 우리랑은. 우리 게 아니니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있는 이 자연의 현상을 당연히 받아들이면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불안도 그와 같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속에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습관화가 된 거죠. 자, 중화행동을 하지 않을 때 불안이 점차 소화된다. 중화행동, 상주는 거라겠죠? 도망쳐서 편안해지는 거라겠죠? 그러니까 안 도망쳐서 불편함을 견디게 하는 거. 상 안 주면 불안은 사라진다. 수고된다. 침투적인 강박사고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 수정다. 두 가지가 일어나요. 불안이 소거되고 해석이 수정되고 그다음 새로운 걸 학습한다. 요 세 가지 끝자만 외워두시면 돼요. 이전에 불편했던 것들이 제거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수정되고 해석을 새로 하는 거죠. 새로 학습한다. 인지치료에서는 해석을 수정하는 거고 행동주의에서는 학습을 새로 시키는 거고 여기 이것도 행동치료죠. 일종의 습관화시키는 거. 강박증에 대한 설명 가나다 빈칸에 알맞는 말. 학습이론은 의식을 침투하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이 반복적으로 짝지어지면서 고전적 조건 형성되었다. 습득이죠. 회피행동을 하면서 강박증이 강화된다. 유지된다죠. 따라서 학습이론에서 치료는 강박증 여기 회피행동을 제거하는 것과 다시 공부하는 거죠. 다시 배우는 거죠. 괜찮구나로. 두 가지예요. 재조건 형성. 제가 조건 형성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회피행동을 제거하는 것과 상주든 걸 제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걸 배워라. 인지치료에서는 인지치료는 강박사고에 대한 이렇게 해야만이 돼. 나는 그러지 않으면은 불안해서 안 돼. 그다음에 이건 좋은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해석을 수정하는 거죠. 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걸 수정하는 거죠. 하지 않아도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할 때에도 참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ERP 시행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원리는 부적 강함을 중화행동을 제거한다. 제거하면 그 증상 불안행동은 소거된다. 위계 목록 작성하고 간접 노출하고 실제 노출하고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진다. 중화행동하지 않아도 손을 씻지 않아도 집에 가서 가스불 켰는지 자꾸 확인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걸 배우는 거죠. 새로. 그래서 불안하지만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걸 재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재학습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거, 그 개념들, 혼돈스러운 개념들을 정리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 돼요. 학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학습이 있고, 재조건 형성. 이것도 재학습이랑 마찬가지. 재조건 형성. 새로 배운다는 뜻이죠. 역조건 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역이라는 말은 카운터란, 재라는 말, 다시 조건 형성. A와 B가 짝지어져서 습득이 됐는데 이거를 해체하고 B를 C와 짝지어주는 거죠. 이걸 재조건 형성이죠. 여기는 이 A가 이게 지금 신체의 불안, 긴장 이런 거였다면 불안이었죠. 여기 자극이 예를 들어 지하철이라고 썼어요. 지하철에 불안이 일어났지만 지하철과 이완을 짝지는 거죠. 이완. 지하철 타면 두렵지 않은 상태. 이거 재조건 형성이죠. 다시 학습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카운터. 역조건 형성은 이게요, 고용하신 분들이 쓴 책마다 이 설명들이 다 뒤죽박죽 혼돈스럽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책들이 용어 하나 이렇게 뒤죽박죽 써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너무 고달파요. 자, 역조건 형성.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 왓슨이라는 사람이 애기 토끼 공포증을 만든 그 실험 알죠? 토끼를 보여주고 막 울리는 소리를 들렸어요. 쾅, 굉음이죠. 그랬더니 애기가 토끼를 좋아해서 처음에는 토끼가 사랑스러웠죠. 이 소리를 들려주니까 나중에 토끼는 어떤 대상이 됐어요? 공포스러운 대상이 됐죠. 그 공포와 토끼가 짝지어진 거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성립이 됐죠. 그래서 왓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모든 걸 다 가르칠 수 있다. 나에게 1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모두 다 나는 인류, 영재, 천재,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다 이제 객석에 있는 어느 여자 연구자가 들은 야, 이거 저 애기 큰일 났네. 애기 저 토끼 공포증으로 평생 살아야 돼? 야야야, 저거, 요즘에 같으면 이거 실험 못하죠. 아이고, 이거 풀어줘야지. 이거 어떡해. 애기가 토끼 공포증에 걸렸는데. 그래서 이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 여자분이 다시 제안한 그 과정을 보면, 얘가 토끼만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얀 털, 무서워하고, 모피 코트 입은 여자도 무서워해. 비슷한 게 다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작은 거부터, 아주 손뭉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하얀 모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차 여자, 모피 코트 입은 여자, 진짜 이제 토끼 가지고 와야죠. 이렇게 점점 공포스러운 자극을 도입하면서 토끼를 보아도 이제 옛날처럼 사랑스럽게 다가가는 이 아이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처음에 솜털 가지고 시작하고, 이때 노래도 재밌는 거 틀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놀아주고 솜털에 접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모피에 접근할 때 아기가 초콜릿도 주고 안아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같이 놀아주고, 모피까지 왔죠? 모피 코트 입은 여자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 또 풀어주고 괜찮다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토끼 가지고 접근할 때 놀을 때 여기서 이제 두렵지 않은 놀아주고 같이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해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 단계를 가면서 최종적인 공포 조건 형성이 되어 있는 이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카운터라고, 거슬러 올라가는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알겠죠? 카운터 컨디셔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책들에게 리컨디셔닝으로 나온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리컨디셔닝이기도 하죠. 이 최종적인 결과를 봤을 때. 근데 리컨디셔닝이 점차 체계적으로 일어났던 과정 그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를 카운터 조건 형성이라고 해요. 역조건 형성. 그래서 공포증이 제거되는 과정은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걸 써서 불안이 덜 일어나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일어난 거는 재조건 형성입니다. 역조건 형성입니다. 제가 이 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로 측정됐는지. 근데 정확한 답은 재조건 형성이보다 역조건 형성이 맞아요. 아시겠죠? 학습에서의 치료는 재조건 형성이 아니라 역조건 형성이 맞다. 구분하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설명이 됐고, 체계적 둔감법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장 위계가 낮은 불안을 덜 일으키는 것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안이 많이 유발되는 장면까지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짝지어지잖아요. 자극과 점차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도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되는 게 맞냐면 체계적 강화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는 쉐이핑이라고. 학습이론 해보면 쉐이프, 모양을 잡다예요. 거기다가 띄고 ing 붙였어요. 조형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만든다 형태를. 혹은 조성이라고 번역이 된 데도 있어요. 체계적 점진적 강화물.
이렇게 강화법이라고 나오기도 하죠. 어떤 목표물에 행동을 유발하려고 하면 이 행동을 못하니까 요 행동하면 상 주고 요 행동하면 상 주고 요 행동하면 상 주고 나중에 이제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만 상 주는 거죠. 걔가 똥오줌을 가리려고 할 때 여기다 똥 싸 그러면 갑자기 안 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행동을 할 때, 비슷한 행동을 할 때, 비슷한 행동을 할 때 그때만 자꾸 먹이를 주잖아요. 나중에는 여기 화장실 여기다 똥 쌀 때만 줘. 먹이를.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점점 다가가는 걸 체계적 강화법이라고, 쉐이핑이라고도 하고. 아시겠죠? 그거랑 좀 틀려요. 지금 말씀드린 역조건 형성이랑은 방법은 같지만 목표가 틀려요. 지금 하나는 공포증이 생긴 걸 풀어주는 거고 불안증이 생긴 걸 풀어주는 거고 하나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요거예요. 애기들 가르칠 때 뭐 이거 못한다고 처음부터 이거 똑바로 해야지 하고 혼내지 말고 강아지 먹이 주듯이 요거 하면 어우 잘했네. 요거 하면 어우 잘했네. 조금 더 큰 거 어우 잘했네. 어우 잘했네. 어우 잘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 심리치료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심리치료에서는 행동계획표 작성하는 거 조그마한 거, 할 수 있는 거, 스스로 강화를 주게 만들죠. 했네. 그것 좀 할 수 있지. 그거 할 수 있지. 했네. 그 다음에 토큰법. 이런 거. 작은 거를 상받게 만들어서 자기가 최종적으로 큰 목표를 도달하게 하는 그게 행동치료죠. 행동수정하는 기법들이죠. 심리학 공부하실 때요. 책들의 설명이 틀린 책이 엄청 많아요. 제가 로샤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막 그 대가분들이 쓴 책이 틀려가지고 제가 잘못 가르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책들을 너무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저도 좀 틀리는 게 있을지 몰라요. 제가 나름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데 책이 틀린 게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이 쓴 책이 틀린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린 또 그걸 또 조입해가지고 또 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소고가 뭔지 습관화 이거 용어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습관하고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둔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두 같은 거 새로 사면 뒤꿈치가 까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신으면 군살이 박이죠. 그거예요. 군살이 박이도록 만들어주는 그거를 둔감화 현상. 이거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습관화라고 말해요. 습관화에 들어가 있는 기법은 속어죠. 강화를 주지 않아서 제거합니다. 노출 치료 후 피하지 그 신발 새 거 안 신으면 익숙해지지 않잖아요. 못 신잖아요. 근데 계속 신으니까 노출이죠. 나중에 분살이 배해서 아무렇지도 않더라, 안 아프더라. 습관화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 노출, 실제 노출. 새로운 학습 안 피하니까 지하철 계속 안 탔는데 무서워서 타니까 괜찮대? 살만하대?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대? 깨닫는 거지, 새로운 학습. 잠깐 강박증에 융합이라는 게 있어요. 융합이라는 거는 융합이 우리 심리학에 들어와서 쓰이는 군데가 이 강박증 장면에도 한번 쓰이고요. 액트에서도 융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같은 영어인데 우리는 지금 외국어를 번역해서 쓰다 보니까 자, 융합 두 가지 장면에서 쓸 때 융합 액트에서 쓰는 융합은 내가 지금 불안해? 감정이라고 쳐요. 참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끔찍해. 그래서 막 죽고 싶어? 이렇게 가죠. 안 되면 자해라도 하고 술이라도 먹고 뭐 마약이라도 먹고 섹스라도 하고 뭐가 되기라도 하죠. 자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려면 자살까지도 막 하죠. 이렇게 막 점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점프하는 과정에 융합이 일어났다고. 뭐와 뭐가? 나 자체와 불안이 융합이 일어났다. 나는 온통 불안 덩어리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다 불안인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 그래서 이 치료는 그럼 뭐예요? 분리하는 거죠. 나 전체가 불안이 아니고 나의 일부가 불안이다. 그 전체, 미래, 인생 전체가 불안이 아니고 지금 일시적. 이 불안은 지나간다. 그냥 잠깐 지나간다. 일시적이다. 나와 불안을 분리해주는 치료를 액트에서 치료 기법으로 쓰죠. 그때 분리하는 그 과정에 모니터링, 셀프 모니터링, 자기관찰, 마음챙김, 호흡법 이런 걸 도입해드리는 거죠. 자, 융합. 지금 여기서 융합이 또 하나 일어납니다. 강박증에서 융합이라는 것, 여기도 생각이 막 점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불 안 끄고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집이 다 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점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퓨전 찾아봅시다. 강박증의 도덕성 융합. 도덕성 융합은 끔찍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안 하죠, 물론. 그런데 생각했어. 하는 것처럼. 그럼 난 나쁜 아이야. 나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벌써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점프했죠. 그다음에 사고 행위 융합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행동한 거야. 융합. 퓨전이 일어난 거야. 퓨전. 하나로 그냥 엉겨 붙어버린 거야. 가능성 융합. 자주 생각해?
그럼 일어나겠지. 내가 자주 생각한 것은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거겠지.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생각 많이 하면 일어난 것처럼 쌩쌩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사건 중에 부모님한테 2번 맞은 사람이 있다고, 초대게. 그것도 지가 잘못해서. 근데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 그럼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그럼 그 사람은 아버지가 때리는 느낌이 30살까지 평생 맞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가능성은 알겠죠? 생각한 횟수대로 일어난 것처럼 내 머리와 몸이 반응하는 거죠. 이걸 가능성을 말해요. 그다음에 현실 가능성과 상상적 가능성을 혼도한다. 이거는 까바병입니다. 일어날까봐 상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서워. 안 돼. 막 이러면 까바병.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건 아닌데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고 만든 거죠. 그럼 뇌는 현실과 상상을 착각합니다. 뇌는 실제와 상상을 착각해요. 그래서 생각을 한 대로 뇌는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뇌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뇌의 혼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추론의 용합이라고 해요. 전부 다 뭐예요? 실제에 근거한 그 공포증이나 불안이 아니라 생각이죠, 생각. 상상한 것도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도 실제가 아니라 일어날 까바병이죠. 다 까바병. 뭐 할까봐. 그 다음에 강박증 환자가 자주 범한 인지오류. 제가 이 책에 정리한 거는 그 유명하신 대가분들이 쓴 책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거를 문제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중시 여겨주세요. 이거는 김중수 선생님 책에 나오는 걸 요약한 겁니다. 책에 김중수 선생님 중에 사례로 보는 임상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이분이 강박증을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지금 생각에 의해서 일어난다. 요 앞에서 전부 다 까바병이라고 그랬죠. 현실이 아니라 생각을 현실과 착각하는 병이라고 했어요. 생각과 현실을 더 많이 착각하면 뭐죠? 성실병이지. 상상에 의해 끌려다니는, 환상에 의해 끌려다니는 거니까. 우리는 다 현실과 환상을 착각해요. 근데 정도가 약하면 정상이라고 하고, 정도가 좀 지나치면 병이라고 하고, 아주 지나치면 이제 정신병자라고 하죠. 자, 사고를 지나치게 중시해요. 생각을 너무 믿는다. 생각인데. 그 다음 그 생각,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거야. 내가 준비할 거야. 그 강박증 손 닦는 거 뭐예요? 병 걸리는 거 내가 통제하겠다죠? 그 불 끄고 돌아다니는 거 뭐예요? 불 일어나는 거 내가 막겠다는 거죠? 과도한 내 책임, 내가 잘하면 이런 뜻이. 완벽주의, 통제, 확실성. 여기서 이거 다 같은 말이 완벽주의, 책임감을 다하면 되겠지라는 생각. 위협적인 결과에 대한 과대평가. 위협, 불이 났어. 병에 걸렸어. 그 결과를 과대평가하는 끔찍한 파국적 해석을 하죠. 알겠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세 개를 합치게 됩니다. 하나는 책임감이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이거 병이라고. 그래서 액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맘대로 안 된다. 네 뜻대로 안 된다. 일어나는 일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 빨리 반응해. 일어나는 일에 빨리 대응해. 인간이 할 일은 일어난 일을 막는 게 아니라 일어난 일에 빨리 반응하는 거야. 적응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액트에 받아들이는 거야. 자, 세 번째 봅시다. 확실히 해놔야지. 문제를 다 실을 말려야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신념이 확고하게 굳어진 건데 요 2번, 3번 유사하죠. 책임을 다해야 돼. 완벽하게 막아야 돼요. 요거는 치료 기법이 두 가지의 치료법은 노출 치료입니다. 여기는 인지 치료가 대상. 생각은 틀릴 수 있다는, 네 생각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완벽주의 치료는 노출 치료예요. 그 다음에 생각에 네 생각, 신념 이것에 끌려다니는 거는 생각이 뿐이다. 현실은 아니다. 인지 치료. 자, 강박증 치료 장애에게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추론. 자, 실제 증거보다 가능성에 의해서 추론한다. 상상적 추론이라고 그래, 이거를. 그 다음에 실제로 느껴지는 감각보다, 상식이나 이런 것보다 자기 추론, 자기 생각을 믿는다. 강박증은 자기 생각을 믿고, 실제보다 상상을 믿고, 1번은 추론연합,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앞에서 했었죠. 현실보다 추론하는 걸 더 믿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모두 다 현실보다 상상이 우리를 더 움직여요. 알겠죠? 우리는 어디에 끌린다고요? 실제 일어나는 현실보다 더 리얼한 것이 리얼한 것보다 더 리얼한 것은 not 리얼이죠. 이게 더 리얼해요. 이거 환상이죠. 환상이 더 생생해요. 실제보다. 우리는 실제보다 환상에 영향을. 이거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 리얼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리얼을 생각한 나의 생각이 더 큰 영향을 준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리얼한 사건이 나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게 ABC 기법이죠. 인지치료의 중요한 원리. 그래서 우리는 밖에 있는 타인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생각에 영향을 받는. 그리고 치료는 뭐 대상이 뭐죠? 내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 치료 대상이 되는 거죠. 심리치료는. 근데 막 우리는 강압력하고 막 그러고 탓하고 그러면은 후련해질 것 같으죠. 근데 생각이 안 바뀌면 그건 일시적인 후련함이죠. 공감은 일시적이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건 영원하다. 영속적 치료는 성격이 변하죠. 영속적 치료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해석, 나의 해석체계, 신념. 잘 유지가 안 되죠. 인지치료가 유지되는 확률이 30%라고 했어요. 새로 나온 게 뭐죠? 인간은 원래 자기를 바꿀 수 없다. 바꾸지 말자. 그냥 살자. 이게 뭐예요? 이 기법이 액트다. 액트. 비난하지 말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액트. 우리 다 엉망이다. 환상에 끌려다니고 헛것을 보고 거짓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간들이다. 싸우지 말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주자. 오케이, 땡큐 해버리자. 이게 액트예요. 액트. 아시겠죠? 자, 방어기제. 강박장애자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5가지.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대고추 반지. 좀 징그럽죠? 큰 고추에 반지 꼈다. 이렇게 배웠어요. 대고추 반지. 이렇게. 이제 주지화가 일어나고. 아까 고리파랑 주지화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장나면 대치가 일어난다 해서 감정. 여기 감정의 대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 무의식에 끔찍한 게 있으면 반대로 긍정적인 척하고 다니죠. 반대로. 혁하죠. 위장하죠. 이거 반동형성. 여기 안에 끔찍한 게 있다가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거 들키기 싫죠. 그럼 반대 행동을 하는 반동형성은 반대로 하는 건데 언두잉은 비슷하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낙태를 했어. 아기를 지웠어. 근데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 그럼 고아원에 가서 애들을 도와주는 이런 행동을 하죠. 이걸 언두잉이라고. 행동을 한다. 그 두잉을 돌린다. 원위치고. 낙태를 하는 행동을 반대로 만들고 싶어. 아닌 것은 언두잉은 이거예요. 좀 다르죠. 반동 형성은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안에 알아요. 제가 미운 거 알아. 근데 들키기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들키기 싫으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아들이 예뻐. 딸이 맨날 질투해. 오빠만 잘해준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엄마가 아들을 더 큰 떡을 주고 싶지만 딸에게 화내고 짜증낼까 봐. 더 큰 걸 주고 더 잘해주죠. 이거 반동 형성. 투트랙으로 들어가요. 부정적 감정. 여기서는 반대로 숨기 위해서 더 잘해주고. 반동 형성과 언두잉의 차이를 하셨죠. 언두잉. 이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뭔 말인지. 그 고리파가 뭐야, 고리파가. 해석을 진짜 다 못같이 해놔가지고 우리가 너무 헷갈려요. 그쵸?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트라우마의 후유증이 무섭게 일어나는 건 뭐라 했어요? 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치. 나에게 인생을 괴롭힌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에게로 감정은 향할 수가 없어요. 이미 옛날 일이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불편한 감정은 항상 가장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배신이라고. 그 부모 자식 간의 배신이 가장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상처를 줄 때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건 풀 수 없는 일이고 과거가 조화를 부리는 거고 이번 생에 푼다면 좋고 안 풀린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고 이럴 때 우리 무슨 말을 써요? 옷보다 그러지. 안 되는 거 다 옷보다 그러지. 이 무서워요. 엄청 대치가 일어나면 안 풀어질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지금보다 끝날 수도 있어요.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조심해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대치가 일어납니다. 안에 뭘 품고 있는지 몰라요. 살짝 건드리면 그런 게 나한테 팍 터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달걀과 같아요. 살짝 건드리면 다 깨져버려요. 강하지 않아요, 인간은. 자, 아까 말한 이제 투팩터 시오리를 한번 봅시다. 마우러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론이에요. 불안 장애의 투팩터 시오리. 곰인형을 만지려고 할 때 큰 청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고전적 습득이 된 거죠. 고전적 주권형성 짝지어진 거죠. A씨는 곰인형을 무서워서 피했죠. 피하면 안 두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곰인형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유지되었죠. 피했기 때문에 유지되었죠. 공포증이. 자, 공포 반응의 형성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 일어났고, 공포 반응의 유지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 일어났죠. 이때 조작적 조건 형성을 유지시키는 강화물이 뭐라고요? 부적 강화, 네거티브
강함을. 저 뒤에 가면 정적, 부적도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9번 봅시다. 불안장 행동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쓰고 치료기법, 예를 들어 이론적 근거, 불안장애 행동치료, 투팩터 티오리, 요거를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지되는 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랬죠. 조작적 조건 형성을 없애는 과정이 치료가 됩니다. 없애기 위해서 회피 행동을 제거하는 부적 강화물이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강화물을 제거하면 강화를 받지 않은 행동은 저절로 소거된다라는 학습 이론이 있죠. 그렇죠? 상을 주니까 그 행동이 계속 유지됐다. 상 뺀다. 그럼 그 행동은 사라진다. 인간은 상 받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조작적 조건이에요. 알겠죠? 회피 행동이라는 부적 강화물을 제거하여 그러면 소거한다. 제거한다. 소거, 그다음 소거라고 번역해서 또 제거예요, 제거. 왜 불이 일어나면 불 끄죠? 그걸 extinguish라고 꺼진다. 체가작품관법, 이건 이 시험 저 시험 자주 나와요. 여기저기 막 나와요. 원리 뭐냐. 아까 역조건 형성 설명했죠. 카운터 컨디셔닝. 이걸 제조건 형성이라고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요. 유명하신 선생님이 쓴 책에. 제가 그 책 틀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조건 형성이 아니고 역조건 형성입니다. 상호재지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불안과 이완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두 개는 기상적이다. 하나를 느끼면 하나는 못 느끼게 돼. 아주 멋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불안, 이완. 여기 두 개가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 그림은 우리 인간의 이거 원리예요. 어둠과 빛, 밤과 낮, 남자와 여자, 겨울과 여름, 뭐 있어, 행복과 불행, 뭐 다 이런 거잖아요. 음양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는 음양.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이완과 불안을 동시에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가 하나님이 잘 만들었지. 불안하면 편안할 수 없고 편안하면 불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불안할 때 뭘 유도하면? 이완을 유도하면 불안이 요만큼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치료법이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호흡법, 마음챙김, 바디스캔, 아까 그라운딩, EMDR, 뭐, 이런 거 다. PE 다. 요 상태로 지금 이완, 불안을 조금 줄이고, 이완이 된, 이거 행복이죠. 이걸 많이 늘리는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완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호흡법도 있고, 많죠? 근데 지금 갑자기 제일 좋은 방법이 근육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따라오더라. 이 원리죠. 이 두 개의 관계가 뭐라고요? 상호 비랑적. 그래서 불안으로 이완으로 불안을 영어로 하면 reciprocal inhibition이에요. 억제, inhibition, 억제, 상호, reciprocal, 서로 억제한다. 이놈을 억제하고 이놈을 억제한다. 한 놈이 자리를 잡으면 시소게임만 같이. 불안, 이완. 한 놈이 올라가면 한 놈은 내려간다. 시소게임. 우리 신체는 이 시소게임으로 많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혈당이 한 놈은 높이고 한 놈은 떨어뜨리고, 염도도 한 놈은 올리고 한 놈은 떨어뜨리고. 이 게임에 의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우리 심리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리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는 배부름을 느끼게 만들고, 하나는 잠이 오게 만들고, 하나는 졸리게 만들고. 이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이 깨지면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불안해지고 몸이 고장나는 거예요. 이 균형이 깨진 채로 오래 있는 게 질병이 되는 거예요. 가장 심한 병이 뭐가 되죠? 암이 돼요. 균형이 깨진 채로 오래 있었다. 그럼 심각한 희귀병에 걸리는 거예요. 못 고치는. 차례로 다 고장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균형을 이용해서 이완을 유도하는 것이 체계적 둔감법이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점차 올라간다. 둔감의 지도. 불안의 둔감의 지도. 아까 둔감이라는 말이 영어로 뭐라 했죠? 습관화랑 같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불안의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든다. 큰 불안이 일어나도 그 불안이 내 집 같다. 이렇게 낯익은 내 집처럼 느껴지게 만든 habituation이 일어난다. 그럼 두 개. 상호제지. reciprocal inhibition. 억제. 서로 억제하는 걸 이용한다. 근육을 다 점진적인 있는 거 뭐예요? 손목, 뼈골주막, 토막 잘라서 전체까지 연습을 한다. 근육 이완시키는 거를. 그러면은 마음도 불안할 때 근육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편안해져. 이게 근육 이완법이 엄청 효과적이에요. 온몸을 풀었다가 짱 돌렸다 이렇게 이완했다가 긴장시켰다 이렇게 하면 자기 통제가 잘 된단 말이야. 체계적 둔감법은 의계 목록을 정하고 이렇게 조그만 토막으로 점점 잘라서 신체를 점점 나중에 전체 신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짝짓는 거죠. 일개 목록을 만들고 두 가지 상호제지법, 이거 상호제지법이라고 그래요. 이완을 이용해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 억제하는 거. 그러면 역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불안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행복을 느끼긴 어렵다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여기가 행복이고 여기가 불행이라면 내가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나는 행복하기는 어렵다예요. 그러면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행복을 여러 가지 찾아봐야 돼요.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불행은 사라지는 거. 알겠죠? 원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행동하시죠. 행복을 느끼는 그 상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감사예요. 감사와 배려, 나눔. 여기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됐어요. 감사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행위를 하면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상호지지법. 그러니까 어디든 다 쓰이고 있는 거예요. 심리치료에 이미. 아까 역조건 형성은 설명했죠. 이미 하나하나.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체계적으로 짝 지어가며 편안한 상태로 이동해 간다. 체계적 둔감을 실시하는 3단계. 이거 이제 다 설명된 거예요. 근육 긴장 이완법. 또막또막 잘라가지고 다 이완을 유도하는 연습을 하죠. 구분하죠. 긴장한 상태와 이완한 상태. 애기들 훈련할 땐 그래요. 이렇게 누우라 그러고 배에다가 힘을 꽉 줘봐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애들이. 코끼리가 앞발로 네 배를 꽉 밟았어. 어떤 느낌일까? 그러면은 코끼리가 밟았어. 그럼 만들죠 애들이. 발을 뺐어. 그게 구분하게 시켜주는. 이렇게 해서 온몸을 다 구분하는 훈련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손이든 다리든 배든 이마든 입이든 이완을 유도하는 자유자재로의 상태가 회복에 만듭니다. 불안 일개 목록 작성하고 하나하나 역조건 양성을 해나갑니다. 처음에는 간접 노출 짧게, 그다음 점차 실제 노출 길게 어려울 때까지 이 세 개를 단계를 외우시면 되고요. 아까 지금 이거 특정 공포증은 이것도 불안장애에 속하는데 조금 틀려요. 특정 공포증은 지금에 만들어진 공포증이 아니라 되게 뭐라 그랬죠? 대치가 일어난 거라 그랬죠. 이거 전치라고 말했네. 대치, 투사 이런 방어 기제가 공포증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포증이 있는 사람, 벌레 공포증, 뱀 공포증, 고소 공포증, 어린 시절의 어떤 공포스러운 순간이 지금 현재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거죠. 자, 틀린 거. 병적 강화에 의해서 의지된 데가 아니라 부적 강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습격되는 거는 고전적 조건 형성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병적이라는 말은 파지티브의 번역이에요. 극적이라는 말은 네거티브의 번역이에요. 번역. 파지티브 들어간다. 네거티브. 그래서 북적 강화라는 거는 좋은 걸 빼가는 거예요. 정적 강화라는 건 뭐예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알겠죠? 정적 처벌은 뭐예요? 나쁜 걸 주는 거예요. 부적 처벌은 뭐예요? 좋은 걸 빼서 가는 거예요. 처벌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거고 강화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적은 주는 거고 부적은 빼가는 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겠죠?